혹시 이런 생각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물 반찬이면 괜찮겠지. 두부 반찬이면 몸에 좋겠지. 집에서 만든 반찬이면 콩팥에도 안전하겠지. 하고 믿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침에 얼굴이 묵직하게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남으십니까? 건강검진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분명 건강하게 먹는데 왜 콩팥은 점점 지친다고 할까 하고 마음이 서늘해지십니까? 많은 분이 여기서 놓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늘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짠 음식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반찬 자체보다 반찬을 고르는 기준, 양념의 방향, 그리고 함께 놓이는 조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콩팥 입장에서는 꽤 힘든 밥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콩팥이 꽤 지칠 때까지도 큰 통증으로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몸의 물길과 노폐물길을 막아가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겁부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도 콩팥을 편하게 해주는 반찬을 고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무조건 끊는 법이 아니라 어떤 반찬이 괜찮고 어떤 반찬이 위험한지, 그리고 같은 반찬도 어떻게 바꾸면 콩팥이 덜 힘들어지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라면도 잘 안 먹고 집 반찬만 먹는데 왜 수치가 이래요? 식탁을 들어보니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된장국, 멸치볶음처럼 누구나 건강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국물까지 함께 드셨고 밥맛을 위해 양념이 조금씩 샜고 몸에 좋다는 말에 두부와 콩 반찬이 자주 겹쳤고 오래 두고 먹으려다 조림과 절임 반찬 비중이 높았습니다. 몸은 건강을 위해 애썼지만 콩팥은 맵기 작은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와 비슷합니다. 물만 거르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느려집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쪽 망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조합과 농도로 들어가느냐입니다. 건강 반찬도 짠 양념과 저장 방식, 반복되는 겹침 때문에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금치나물도 담백하게 무쳤는지, 간장과 액젓이 많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두부도 담백하게 나눠 먹는지, 조림으로 진하게 졸여 국물까지 먹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찬의 이름이 콩팥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찬의 구조가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지치게도 합니다. 조금 뒤에는 많은 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올리는 반찬들 가운데 왜 어떤 것은 붓기를 만들고 어떤 것은 아침 소변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콩팥이 편한 반찬을 고르는 기준과 꼭 피해야 할 양념의 함정, 그리고 같은 재료도 훨씬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반찬은 반찬 이름이 아니라 간의 세계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콩팥을 살리는 반찬은 이름보다 간의 세계에서 먼저 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짜게만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식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짜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아도 콩팥에는 부담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찬은 조금씩 먹으니 괜찮다고 믿기 쉽지만 바로 그 조금씩 여러 가지가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탁에 된장국, 멸치볶음, 장조림 조금, 김치, 나물무침이 올라옵니다. 각각만 보면 많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집밥답고 정갈해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는 된장국의 국물, 멸치볶음의 간장, 장조림의 양념, 김치의 절임, 나물무침의 소금과 국간장이 한 끼 안에서 겹칩니다. 혀는 아주 짜다라고 느끼지 않아도 몸은 이미 충분한 부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도 함께 붙잡히기 쉬워지고 콩팥은 남는 나트륨과 물을 내보내기 위해 더 바빠집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어느 정도 이 일을 해내지만 나이가 들거나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균형을 맞추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몸이 묵직하고 손발이 붓고 혈압도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반찬이 직접 아프게 만들지는 않아도 매일의 작은 과부하가 콩팥을 지치게 하는 셈입니다. 더 의외인 점은 많은 분이 국이나 찌개보다 반찬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찬 쪽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국은 물이 섞여 있지만 조림이나 볶음, 무침은 양념이 재료에 진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두 젓가락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바로 그 진한 맛이 콩팥에는 선명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두고 먹는 밑반찬일수록 짭짤하거나 달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전체 식단만 관리되면 반찬 몇 가지를 너무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사람은 작은 간 차이도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두 말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 반복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식탁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많이 먹는 메인 요리일까요? 아니면 매일 빠지지 않는 익숙한 반찬들일까요? 또 많은 분이 짠맛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콤 짭짤한 반찬은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맛이 들어가면 짠맛이 부드럽게 느껴져서 간이 센데도 덜 짜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일부 조림, 반찬이 그렇습니다. 혀는 괜찮다고 하지만 콩팥은 이미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애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반찬을 볼 때 건강식인가 아닌가 보다 먼저 양념이 농축되어 있는가, 반복해서 맵기 올라오는가, 국물이나 절임 성격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도 식탁이 달라집니다. 콩팥을 지키는 식사는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반복되는 농축 양념을 줄이는 작은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부, 나물, 국 반찬처럼 흔하고 착해 보이는 음식이 어떤 조건에서 함정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찬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콩팥 상태와 먹는 방식, 양념의 농도, 그리고 함께 먹는 조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믿고 챙긴 반찬이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부 반찬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기름기도 적어 건강식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양의 두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조림 방식과 반복되는 겹침입니다.
간장으로 진하게 조린 두부조림은 생각보다 양념이 많고 여기에 된장국이나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 더해지면 한 끼에 간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콩식품은 몸에 좋다는 말만 기억하고 두부, 콩자반, 두유, 청국장을 같은 날 겹쳐 드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반복이 늘 편한 것은 아닙니다. 나물 반찬도 비슷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취나물, 고사리나물은 이름만 들으면 모두 순하고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 나물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물은 무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기름 조금과 소금, 약간으로 담백하게 무치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간장, 액젓, 소금, 깨소금이 반복해서 들어가고 맛을 살리려 양념이 세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오래 두고 먹는 나물 무침은 시간이 지나며 간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채소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는 건강식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모든 채소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채소는 칼륨이 꽤 높을 수 있고 조리법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검사 수치와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물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떤 쪽은 식물성 식품이 전반적으로 몸에 이롭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보다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게는 칼륨과 인, 나트륨이 겹치는 식품을 더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음식 이름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기준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두부도 같은 나물도 누구에게는 편하고 누구에게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국 반찬입니다. 반찬이 별로 짜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국물까지 습관처럼 곁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미 반찬들 속에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국물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한 끼 안에서 여러 번 이를 떠안게 됩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엇국처럼 익숙한 국도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농도와 빈도입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찬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 반찬은 건강식이니까 안심했다라고 믿었던 음식 말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늘 냉장고에 있고 늘 식탁에 오르던 익숙한 반찬일 겁니다. 콩팥은 바로 그런 익숙함 속에서 조금씩 지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절임, 조림, 볶음이 콩팥에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같은 재료도 더 안전하게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반찬 이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장 방식과 양념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이 시금치냐, 두부냐, 생선이냐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그 재료가 어떻게 간이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두고 먹게 설계되었는지, 밥을 더 부르게 만드는 맛인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절임이냐, 조림이냐, 데침이냐에 따라 몸의 부담은 꽤 달라집니다. 먼저 절임 반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치, 장아찌, 절인 깨십, 무장아찌 같은 반찬은 입맛을 살리고 밥을 잘 넘어가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질 때 이런 반찬이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임 반찬의 본질이 오래 보관하기 위한 간이라는 점입니다. 맛을 지키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
때로는 당분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혀에는 반찬이지만 콩팥에는 농축된 신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림 반찬도 비슷합니다. 두부조림, 장조림, 영은조림, 멸치볶음처럼 윤기가 돌고 달짝지근한 반찬은 많은 분이 편안하게 드십니다. 그런데 조림은 끓이며 조리는 과정에서 양념이 재료에 깊게 새우며듭니다. 국물은 적어 보여도 양념은 오히려 더 진해집니다. 특히 달콤한 맛이 들어가면 짠맛이 둥글게 가려져서 이건 별로 안 짜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실수가 생깁니다. 혀가 덜 짜게 느낀다고 해서 콩팥까지 편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데치거나 살짝 묻힌 반찬은 왜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념이 얇고 재료의 본래 맛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편해하는 반찬은 대개 입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짧게 조리되고 오래 저장하려는 목적이 적습니다. 몸이 처리해야 할 정보가 적을수록 콩팥은 덜 지칩니다. 필터에 진한 찌꺼기가 계속 들어오는 것보다 맑고 단순한 물길이 들어오는 편이 훨씬 편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절임이나 조림 반찬을 다 피하면 밥맛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식사는 영양만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지속 가능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림과 절임을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는 지나친 제한보다 양 조절과 빈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경우에는 그 조금씩 자주가 오히려 누적된다고 경고합니다. 완전히 끊느냐보다 매일 반복되는 농축 반찬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반찬을 보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반찬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간이 세졌는가? 먹자마자 밥을 더 부르게 만드는가? 먹고 나면 물이 당길 것 같은가? 이 세 질문 중 2개 이상에 그렇다고 답하면 그 반찬은 콩팥에 편한 반찬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간이 짧고 바로 만들어 먹고 재료 맛이 살아있고 먹고 나서 입이 덜 마르는 반찬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이 반찬 하나하나를 따로 생각하지만 콩팥은 한 끼 전체를 함께 처리합니다. 절임 반찬 하나, 조림 반찬 하나, 국 하나가 같이 올라오면 각각은 적어 보여도 합쳐진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특별히 나쁜 음식 하나보다 익숙한 부담이 겹치는 밥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번, 주변 가족과 공유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콩팥을 살리는 반찬의 공통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는 무엇이 함정이 되는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이 콩팥을 편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콩팥을 살리는 반찬은 아주 특별한 재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싸고 귀한 음식보다 간이 짧고 조리법이 단순하며 재료가 겹치지 않는 반찬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콩팥이 편해하는 반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먹고 난 뒤 몸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간이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짠맛이나 단맛이 또렷하게 튀는 반찬은 대개 콩팥의 편한 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료의 원래 맛이 먼저 느껴지는 반찬은 몸에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살짝 데친 채소를 가볍게 무친 반찬, 두부를 진하게 졸이지 않고 담백하게 곁들인 형태, 생선도 양념을 두껍게 입히기보다 담백하게 익힌 방식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콩팥은
자극적인 반찬보다 조용한 반찬을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저장을 위한 반찬보다 바로 먹기 위한 반찬이라는 점입니다. 오래 두고 먹으려고 만들면 대개 간이 새지기 쉽습니다. 반면 당일에 가볍게 만들어 먹는 반찬은 양념을 적게 써도 괜찮습니다. 콩팥은 오래 버티는 맛보다 지금 편한 맛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 만든 담백한 반찬 하나가 냉장고 속 진한 밑반찬 여러 개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끼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 하루 한두 가지라도 당일형 반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이 각각 좋은 음식만 모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부 반찬도 올리고 된장국도 놓고 나물도 2가지 올리고 콩이 들어간 반찬도 함께 둡니다. 하나하나 보면 나쁘지 않은데 비슷한 성격이 한 끼에 겹치면 콩팥은 한 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반찬의 핵심은 많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부담을 덜 겹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 오래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가 무조건 싱겁게만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은 향을 잘 쓰면 간을 줄여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마물, 양파의 단맛, 참기름의 고소함, 깨의 향, 살짝 구운 재료의 풍미를 이용하면 소금과 간장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다른 쪽은 이런 방법도 결국 적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혀가 새로운 기준에 천천히 적응하도록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반찬이 상대적으로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담백하게 무친 숙채 반찬, 짧게 데친 채소, 양념을 얇게 입힌 두부, 지나치게 졸이지 않은 단백질 반찬, 국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반찬들이 그 방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입이 마르고 물이 당기거나 밥을 더 부르게 하거나 냉장고에서 오래 버티는 맛으로 설계된 반찬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기준으로 오늘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먼저 줄여야 할 반찬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자주 올려도 괜찮은 반찬의 모습도 조금 그려지십니까? 아마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익숙한 반찬을 조금 다르게 만드는 쪽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에서는 이 기준을 장보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식탁은 주방에서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절반은 장바구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제 식탁에서 한 걸음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밥상에서 뭘 줄일지 고민하지만 사실 콩팥을 편하게 하는 식사는 장을 볼 때 절반쯤 이미 결정됩니다. 냉장고에 들어오는 재료와 반찬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그 다음 식사는 훨씬 쉬워지거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콩팥을 살리는 반찬은 주방 기술보다 먼저 장바구니 습관에서 갈립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건강한 선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반찬용, 밥도둑, 깊은 맛, 숙성, 간편조림, 맛깔 반찬 같은 말이 붙은 식품들은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리함 속에 콩팥이 힘들어하는 기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하기 좋고 바로 먹기 편하고 맛이 선명한 반찬일수록 대개 간이 짙을 가능성이 큽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편리한 반찬, 이 꼭 편한 반찬은 아닙니다. 장을 볼 때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재료보다 완성 방식입니다. 이 반찬이 절임인지 조림인지 볶음인지 데침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절임과 조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장과 농축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데침이나 바로 무침용 재료는 방향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이미 간이 강하게 되어 있는 깨씹절임 한 팩을 사는 것보다 깨씹을 사서 가볍게 활용하는 쪽이 선택권이 큽니다. 양념된 두부조림 제품보다 생두부를 사서 식탁 기준에 맞게 조리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복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늘 사는 것만 삽니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장조림, 젓갈, 국거리. 익숙하니 편하고 실패가 적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장바구니가 맺기 비슷한 부담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분산입니다. 이미 절임 반찬이 들어갔다면 조림 반찬은 줄이고 국물 재료가 많다면 밑반찬은 더 담백한 쪽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콩팥은 완벽한 식단보다 겹치지 않는 식단에 더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포장식품과 반조리 반찬을 볼 때 맛 설명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감칠맛, 깊은 풍미, 집간장 스타일, 달콤한 밥반찬, 숙성의 맛 같은 표현은 소비자에게는 맛있는 약속이지만 콩팥에게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붙은 식품일수록 한 번에 적은 양으로도 맛이 또렷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바쁜 현실을 고려하면 시판 반찬과 반조리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일수록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반복적이고 농축된 간을 더 민감하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시판 반찬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식탁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어떤 음식들과 겹치느냐입니다. 장을 볼 때 아주 간단한 질문 4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이건 오래 두고 먹기 위한 맛인가? 이미 간이 완성된 음식인가? 집에 있는 다른 짠 반찬과 겹치지 않는가? 먹고 나면 물이 당길 것 같은가? 이 질문에 2-3개 이상 해당되면 잠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예 반대로 재료 본연의 상태에 가깝고 내가 간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반찬과 성격이 겹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장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면 식탁에서의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반찬을 먹고 나서 뒤늦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단계에서 이미 부담을 줄여놓으면 밥상 앞에서는 덜 불안하고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중요한 고비로 가겠습니다. 좋은 반찬을 골랐다고 한다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밥상 위에서 마지막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놓치는 밥상 위의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을 잘 골라도 먹는 방식이 엇나가면 콩팥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식재료와 조리법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막상 식탁에 앉은 뒤의 흐름은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팥은 음식 이름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전체의 순서와 조합과 농도를 함께 감당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반찬을 따로 보지 않고 밥과 함께 밀어 넣는 습관입니다. 특히 짭짤한 반찬이 있으면 밥이 더 잘 넘어갑니다. 김치 한 점, 조림 한 조각,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국물 한 숟갈. 이 흐름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간이 있는 음식이 연속해서 겹치며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한두 입은 괜찮아 보여도 식사 전체로 보면 양념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담백한 반찬보다 진한 반찬을 먼저 집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맛을 먼저 깨우는 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절임 반찬이나 조림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반찬을 이어 먹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혀가 진한 맛에 먼저 적응해 버려서 담백한 반찬은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더 자극적인 반찬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반대로 식사의 흐름을 바꾸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담백한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은 천천히 따라가고 진한 반찬은 끝까지 남겨 양을 줄이면 한 끼 전체에 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국물을 반찬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오늘 반찬은 별로 안 짰다고 생각하면서도 국은 자연스럽게 함께 드십니다. 이미 반찬들 속에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국물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훨씬 더 많은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처럼 몸이 붓기 쉬운 시간대에는 국물의 반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에 들어오는 염분과 수분, 여러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농축된 반찬을 연달아 먹고 국물까지 곁들이면 필터는 더 빠르고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백한 반찬을 먼저 먹고 짠 반찬의 양을 줄이고 국물 섭취를 조절하면 한 끼의 자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한 번에 몰아치는 파도보다 잔잔한 물결이 필터에 덜 부담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한 끼의 순서보다 하루 전체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총량 관리가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같은 총량이라도 식사 흐름이 식욕과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의견이 함께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량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순서가 총량을 바꾸고 조합이 습관을 만듭니다. 여기서 식탁 위에 간단한 원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백한 반찬부터 드십시오. 다음으로 메인 반찬을 천천히 드시고 가장 진한 반찬은 양을 정해두고 마지막에 조금만 드십시오. 국은 반찬이 많은 날일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한 끼 안에 절임, 조림, 국물이 모두 겹치는 날은 다음 끼니를 훨씬 가볍게 비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보기 이야기처럼 밥상도 겹침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찬 하나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작은 부담이 한자리에서 손을 잡을 때 콩팥은 더 조용히 지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내일 식탁이 더 편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보약 반찬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반찬이라도 간이 진하고 반복되고 겹치면 콩팥은 조용히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반찬은 비싼 음식이나 유행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간이 짧고 조리법이 단순하고 겹침이 적은 반찬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구조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겹치고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두부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김치나 장아찌도 한 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늘 반복되는 농축 양념, 저장형 반찬의 빈도, 한 끼 안에서 겹치는 간, 그리고 국물까지 더해지는 식사 흐름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집밥만 먹는데 왜 몸이 무겁지? 하고 묻습니다. 오늘 그 답이 조금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집밥이라는 이름이 콩팥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집밥의 방향이 콩팥을 편하게 해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기준입니다. 겁을 먹으면 식사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식사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이 반찬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한 맛인가? 이미 간이 완성된 음식인가? 다른 반찬과 부담이 겹치는가? 먹고 나면 물이 당길 것 같은가? 이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늘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반찬 한 가지를 덜 짜게 하고, 절임 하나를 줄이고, 국물을 조금 남기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딱 7일만 해보십시오. 한 끼에서 진한 반찬은 하나만 원칙을 정해보시는 겁니다. 절임이 있으면 조림을 줄이고, 조림이 있으면 국물을 줄이고, 국이 있으면 반찬은 더 담백하게 맞추는 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반복적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영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상 위에서 겹침을 줄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물론 몸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지치는 만큼 회복의 체감도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 끼를 완벽하게 먹는 것보다 내일도 이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반찬 이름만 보셨다면 이제는 간의 방향과 저장 방식, 삶 겹침과 순서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은 반찬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은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몸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들어야 하는 몸입니다. 붓기, 소변, 갈증, 피로, 입맛의 변화는 괜한 투정이 아니라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섭게만 보지 말고 내 식탁을 조금 바꾸라는 조용한 안내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뜨끔했던 반찬 하나 혹은 내일부터 바꾸고 싶은 식사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셨다면 부모님 식탁에서 먼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바꿔볼지 이야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같이 작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 내일 한 끼만 진한 반찬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 더 조용하게 바꿔보십시오.